예, 지금부터 2020년 9월 고3 모의고사 만흥과 우원에 대한 작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윤손도의 만흥은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많이 다루어 봤을 작품으로 익숙한 작품이어야 하는데요. 전혀 모른다라는 걸 고려로 해서 요걸 좀 설명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론이 먼저 가에 설정이 되고 있어서 요게 우선적으로 그 보기가 변형된 형태의 문제라고 좀 보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살펴보시면 지금 개별적인 문제로서 나의 시상전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나를 감상하는데 가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기라고 생각하고 살핀 다음에 문제를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자 요것만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를 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96번 요거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95번, 그 다음에 97번,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고전이어서 작품 해석도 고려해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자, 요 작품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자기의 경험은 물론 내면의 정서나 의식들을 투영하여 경험, 그 다음에 내면을 요게 지금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양식이나 가치,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경우. 자,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을 내면으로 수용하는 경우. 또 셋째는 자기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여기는 대비, 서로 대조한답니다.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 자, 작품에서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자기와 외부 세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인 관계가 생성된다. 자, 수용하거나 투영하는 경우, 외부에 대해서 세계를 투영하거나 수용하는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거리가 가까워진다.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친화적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요게 1번과 2번의 경우요. 세 번째 경우, 자 이때는 대비되는 경우, 이때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외부세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친화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리가 소원한 관계. 여기는 대비되는 경우에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친화적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소원한 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여긴 두 가지 관계가 다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요. 먼저 96번 요걸 좀 먼저 보자면요.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산수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자, 살고자 하는 마음, 요건 화자의 마음, 그 다음에 남들의 마음, 편의상 세모 치겠습니다. 서로 대비돼서 화자와 남들 사이에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화자와 외부 세계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서로 대조된다면 서로 대비되는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 자,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 자, 산수 동그라미 치는 게 자연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초가집 같은 거예요. 자, 요게 띠집을 짓고 사는 게 화자의 모습입니다. 화자의 삶하고 관계가 되고요.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남들은 지금 모른다 그랬으니까 대조죠. 웃는데 비웃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고 향함에 뜨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 지금 여기 자연 속에서 띠집을 지어서 띠집을 사는 뭐는 화자 자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분수다 해서 요것을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나의 안분지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바위급 물가, 자연에서 실컷 즐기면서 놀고 있고요. 그 밖에 연함은 일은 부러워할 일이 있다. 즉 속세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일이 있겠느냐 해서 서리 형태 해서 나는 이건 부러워하지 않고 산다 해서 지금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는 전부 그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과 속세 사이에 대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요 수가, 요 세 번째 수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요거는 서리법이 쓰였고요. 그래서 님이 온다고 해도 이 산을 보는 것만큼 반갑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님이 반갑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요 자연이 반갑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을 의인화해서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지만 못내 좋아한다. 말도 않고 웃지도 않지만 나는 여기를 좋아한다. 어디를요? 자연을 좋아한다. 그래서 계속 일관되게 속세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연을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소 삼공도곤 낮다더니, 자, 삼공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해서 요거는 지금 벼슬을 말하고 있고요. 만승이 이만하랴. 그래서 만승은 그 만개의 그 전차, 그 옛날엔 말이 끄는 전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으로 보면 탱크급쯤 되는 거, 그런 것이 만 개가 있은들, 즉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네,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에 보다도 낫다고 하더니 뭔가가 이 자연 속에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 속의 삶이 이거보다 낫다고 하더니 황제의 삶이 이만하겠냐? 황제의 삶도 이거보다 못할 것이다.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야갓도다 해서 여기서 지금 소부하고 허유는 야갓도다. 그래서 이 속에서의 삶을 살면서 어땠던 사람이냐면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벼슬을 등졌던 사람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살았던 이 소부호유라는 사람이 그 벼슬을 던질 만큼 자연 속에서의 그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야가서 자연을 즐긴 게 아니냐. 아마도 임천하능은 비길 곳이 없어라. 임천하능이 임천이 자연입니다. 수풀림의 샘천자에서 자연 속에서의 한가함 을 비교할 곳이 없다. 이게 굉장히 좋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지금 자연 속에서 삶을 얘기합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시샤. 인간 만사 하나도 아니 맡겨서 다만 다툴 사람이 없으니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그래서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인간 만사, 즉 자기에게는 벼슬이나 이런 걸 하나도 맡긴 것이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다툴 사람이 없으니까 강산을 지키라 했다. 즉 이거는 내가 자연 속에서의 삶이 운명이야. 요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육수. 강산이 좋다한들 분으로 누웠느냐. 즉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대로 누웠느냐. 여기 님구는 임금입니다. 임금의 은혜를 내가 더욱 알겠다. 이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임금의 은혜를 알겠다. 어떤 은혜요? 아무리 그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 끝이 없어라. 요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산수하고 남들 그래가지고 지금 동그라미하고 세모 친 게 속세와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비되고 있는 거니까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바위급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은 연함은 일을 대비하여, 그쵸? 연함은 일이 그
그 밖에 일, 그래서 속세에서 일이에요. 이게 자연 속에서의 일이고, 그래서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 역시 맞고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반가움보다 산에 대한 의미를 부합하여, 자, 임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 반가움. 자, 님이 아니라 산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반갑더라라는 거에서 거리를 드러내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소원한 관계. 자, 요거는 님에 대한 거리가 아니라 산 자체에 산이 반갑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임천에서 한응이 삼공만승보다 더한 가치. 자, 요 자연보다 이쪽이 더 좋다라고 하여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친화적 관계, 즉 요 자연에 대한 친화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임금과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외부 세계 사이에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지금 임금이라는 건 외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 대한 그 마음을 자기는 잊은 적이 없다 해서 친화적 관계,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긴다. 요거 역시 맞아서 3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바탕으로 해서 바로 95번으로 넘어가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해석한 걸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되는 공간, 즉 경험적 성격이라는 건 자기가 생활했던 곳. 자, 그러면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다가 초가집을 짓고 지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경험적 성격과 연결됐다라는 것, 여기까지 지금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이라고 했는데, 자, 오수에서는 보면 그 관념적 성격이 이게 어디냐면 공간이 하늘이라는 게 관념적인 거죠. 하늘이 나한테 시킨 거야.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는요. 그 다음에 강산을 지키라고 했다. 자연을 즐기라고 했다. 그래서 벼슬 같은 건 안 맡겼어. 자, 요게 관념적이라고 하는 건 요 하늘, 운명이야. 내가 여기 지키는 건.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관념적 성격이 연결된 공간, 하늘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 운명, 요렇게 얘기되는 것. 자, 그 공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답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 그 다음에 지금 몇 수인가요? 추상성 얘기한 건 3수. 3수에서 지금 추상성을 얘기하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적 공간으로서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강화된 소설로 시상이 시작된다. 여기 뒷부분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수에서 서리적 표현. 이수에서 부러워할 줄이 있어야 나는 지금 그 외의 것은 부럽지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오수에서, 자, 오수에서 하시도다. 내가 이 벼슬을 안 하는 거는 운명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영탄, 지금 선생님은 못 찾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 그렇고요. 그 다음에 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 그리고 6수에서 감각적 표현으로 구체된다는데 3수가 지금 자연에 대한 반가움인데 6수는 지금 임금에 대한 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3수가 6수로 이렇게 정서적 반응이 연결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앞에가 자연이고 그것을 자연을 잘 즐기는 것도 임금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요거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다 작품. 자, 요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다 역시 해석을 해봐야 요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살림에 살면서, 자, 즉 자연 속에서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명리, 즉 이름과 이익에다 이름 두는 거니까 요것도 지금 유명해지는 것, 뭐 이익이 되는 것 해가지고 요것도 벼슬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살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살림에 있으면서 여기에 위치하면서 요쪽에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이라고 했고요. 잠시만요. 자, 요건 큰 부끄러움. 자, 그 다음에 시정에 살면서,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잡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민가 정도, 뭐 시장 요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가에 살면서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 역시 마찬가지 요 명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살림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 즉 자연 속에서 살면서 은둔해서 산다. 즉 벼슬에 대한 욕심 없이 산다. 이거는 큰 즐거움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 나에게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즉 요건 다 즐거움이며, 크든 작든 다 부끄러움이든 나에게는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것은 백의 반이요. 즉 큰 부끄러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산에 살면서 부유하게 살거나 벼슬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백의 반, 그러니까 100 중에 50% 정도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것은 100의 100이며, 즉 시장에 보통 사람들이 다 요렇게 산다. 대부분은 요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즐거움을 느끼는 자, 100의 서너쯤 되고, 큰 즐거움을 느끼는 자, 즉 살림에 응거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즐거움을 느끼는 자는 100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다. 즉 요런 사람은 아주 적거나 없다. 하니 참으로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자, 지금 중요한 건요,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요겁니다. 자, 요거 작은 즐거움을 느끼는 자는 100에 하나가 있거나 아주 없다고 하기 때문에 참으로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정에 살면서 은거하면서 지내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시장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주는 자이다. 그렇다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 즉 요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이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자 요렇게 이 말을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말, 이거는 지금 나야말로 어떻다는 사람이요?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나는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지금 담겨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볼 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라고 나한테 얘기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절치 않은 건데요. 자, 지금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좋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사는 거냐면 시정에서 사는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자, 어디에 사느냐, 어떤 마음을 두느냐, 즉 사는 곳이 살림이냐 시점이냐, 그 다음에 벼슬 같은 거에 욕심을 두느냐 안 두느냐, 은거, 요런 에서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니까 맞고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 더 많다 그랬는데,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 요게 살림에 살면서 자, 몇 프로라고 그랬죠? 봅시다. 살림에 살면서 지금 선생님이 놓쳤는데, 은거만
작은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은 100이면 100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서너쯤 된다. 서너쯤 된다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 살림 중에 살아서 즐거움을 느끼는 자는 한 3, 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부끄러움을 누리는 자, 여기 지금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한 50% 정도 된다 그랬고, 이건 3, 4 정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 부끄러움 가진 자가 더 많다. 맞는 말이고요. 여기가 50%. 그 다음에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모두 다르다. 예, 맞는 말이고요. 지금 요 짝을 좀 보면 되겠죠? 지금 큰 부끄러움이라는 건 요게 큰 부끄러움. 살림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사람, 작은 즐거움은 시정에 살면서 은거하는 거 마음에 드는 거니까 서로 살림과 시정, 명리와 은거 서로 반대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높은 것으로 둔다. 즉 이걸 즐거운 거고 요거를 부끄럽다고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그랬어요. 자, 기억은 보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 자연 속에 사는 것이 자기의 분수다. 자,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자, 그 다음에 나의 대부분의 삶은 거리가 먼 소리일지 모르겠다. 자, 요거는 지금 회피라는 말이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과오, 잘못은 인정한다. 과오 인정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자문자답 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함으로써 생각을 일반한다. 묻고 답한다. 자, 묻고 답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질문이 있나요? 어리고 행함의 내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 자문자답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의문문이 아니니까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했다.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자, 니은 보면은요. 나의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아닌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했다. 남의 말이 있나요?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과 아닌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르겠다. 이거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예, 지금 자, 요거는 지금 여기 돌려 말하기입니다. 우회한다는 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용이라는 게 없고요. 그래서 5번으로 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야말로 어떻다요? 세상 올 줄 모르는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물정 모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게 더 맞아. 더 높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부심 5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바탕으로 나다를 이해한 것 그랬는데요. 자, A 지금 보면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 3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것은, 즉 자연에 대해서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투영한 것이다. 예, 그렇죠. 내가 자연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투영했다. 그래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다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한 것이다. 즉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즐거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생각을 투영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삶을 비교하여 세상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 즉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와 달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에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대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에 수용하는. 자, 사람들의 뜻을 수용하는 것, 앞부분은 맞을지 몰라요. 지금 여기는 저 오수에 보면은 거기 사람들 나오는 거 있었죠. 그 허부 소유, 이들이 야갔어, 야갔도다, 나도 이들처럼 살 거야, 뭐 이런 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대다수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할지 몰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기 내면으로 수용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끝낼 거고요.